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면접 예상 문항집에서 모의면접 예상 문제의 출제를 맡은 충주 예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나윤주입니다. 페이지 246부터 247까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문 해설에 앞서서 오늘 영상 강의의 목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문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항과 제시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시문을 구성해서 문항을 출제한 의도를 설명하고 자세하게 제시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론적인 배경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풀이하는 건 아니지만 답변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문항에 출제된 제시문의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 합법가장문, 통합사회, 생활과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탐구, 사회문화에서 익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개념 및 용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난민 수용의 문제, 공존의 가치, 그 다음에 해외 원조, 도덕적 의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이익평등 고려 원칙, 평화, 국제사회 등 다양한 키워드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제시문 가, 나, 다는 재구성을 하였고요. 재구성에서 크게 바뀐 내용은 없지만 길이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 수월한 정도의 길이로 제시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교과서 내에서 제시문을 발췌했습니다. 미래엔 출판사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 212쪽을 보면은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을 담고 있는 그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시문 나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바깥에서 활용한 제시문은 가와 다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유쾌한 딜레마 여행이라는 줄리언 바지니의 도서 중 일부분 챕터를 활용하였고요. 다의 경우에는 올해 빗장건 세계 아프간 난민 갈 곳이 없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뉴스 기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제시문으로 구성된 문항은 총 8분의 예상 소요 시간이 걸리고요. 8분의 준비 후에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항과 제시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문항은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 1번은 나의 입장에서 가의 인물 로저에 대해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가 속 상황에서 로저라는 인물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나의 입장에 기반해서 답변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해서 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분석력과 독해력을 넘어서서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담긴 본인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가, 나, 다에 대한 제시문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제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난민 수용 및 절대빈곤의 사회 문제에 대해 살펴본 후 이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특히 윤리교과나 독서, 그 다음에 사회교과를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제시문 3개를 읽고 이를 분석한 후 총 2개의 문항에 대해 답을 구술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연세대, 서울대 혹은 고려대 제시문 면접에 기출된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문항에 대해서 수월하게 답변을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제시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가, 나, 다로 이루어진 제시문인데요. 이 줄글들을 한꺼번에 읽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각각의 제시문을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 영상을 스킵하거나 속도 배속을 올리면서 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제시문 가 줄리안 바즈니가 쓴 유쾌한 딜레마 여행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구명보트에 겨우 탄 12명의 사람과 그리고 아직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로저라는 인물과 메이치라는 인물의 대화가 담긴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지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군. 이 배에는 원래 20명이 탈 수 있는데 우리는 12명이니 참 잘된 일이지.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구하러 올 때까지는 길어봐야 24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 테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식량도 우린 넉넉하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초콜릿 비스켓을 하나씩 더 먹고 럼주 한 잔씩을 더 마셔도 충분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나? 라고 자진해서 구명보트의 선장이 된 로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비스킷 하나를 더 먹으면 아주 좋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보트를 저어가서 벌써 30분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저 물에 빠진 불쌍한 여자를 건져주는 게 아닐까? 라고 메이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보트 선체를 내려다보았고 다른 몇몇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모두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여자가 빠져 죽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만약 그녀를 건져준다면 남는 식량을 더 먹을 수 없게 돼. 왜 우리가 보트의 안락한 환경을 망쳐야 하지? 이런 로저의 대꾸에 옳거니 하고 궁시렁대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메이츠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를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죽게 될 거니까. 그것으로 구해줄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로저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약한 거야. 그녀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지. 자, 누가 다이제스티브 쿠키 먹을 사람? 자,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속에서 줄리안 버지니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시나리오 속 비유적인 사물들과 주된 인물들의 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 속 구명보트 그리고 초콜릿 쿠키 그리고 헤엄치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이 여자는 각각 비유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우선 구명보트의 경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식량과 약품이 있는 부유한 선진국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혹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류들을 태우고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들고 있던 이 초콜릿 쿠키는 식량과 약품 등을 의미하고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엄치면서 구조를 요청하던 이 여인은 개발도상국에서 영양결핍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 혹은 국제사회 속에서 난민, 절대빈곤을 겪는 사람들에 비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나리오 속 주된 인물들의 행동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진해서 선장이 되었던 로저라는 인물은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빠진 이들을 돕는 것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절대빈곤 난민의 문제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누리는 부와 권리를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헤엄치던 여인을 구조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메이츠라는 인물은 고통에 빠진 이들을 구하지 않을 시 그들의 목숨이 충분히 위태로울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고 그들을 돕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리를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항 1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문항 1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로저의 행동을 나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문항인데요. 그럼 다음으로 제시문 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그럼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 및 윤리화 사상 교과에 등장하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피터 싱어라는 사상가가 실천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해외 원조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일부 발췌한 제시문이 바로 제시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쁜 친구들은 이 내용 스킵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중요한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삶과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이는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이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보면 고통의 의무를 덜어주어야 할 궁극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은 이익을 고려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익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에 관하여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려를 덜한다면 이것은 자의적인 차별이 될 것이다. 라고 피터 싱어라는 사상가가 실천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피터 싱어가 강조하는 단어들을 조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의무가 있는 이유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고통과 쾌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인종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들과 관련해서 피터 싱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조금 상세적인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시문 나에서 살펴봤듯이 피터 싱어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로 이 의무를 확대해서 해외 원조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터 싱어는 벤담이 창시했던 공리주의를 계승한 사상가인데요.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유용성은 쾌락과 고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즉, 쾌락을 가져오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고요. 고통을 가져오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리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이익관심을 동등하고 동일하게 고려해줘야 되고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같은 종류의 고통일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제시문 가에 등장하는 노저의 이익관심과 그 다음에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구조를 요청하던 한 여인의 이익관심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이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본인의 이익관심을 훨씬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면에서 싱어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입장은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지구 공동체의 윤리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사람들의 쾌락과 고통에 따른 이익관심은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 처해져 있는 난민 문제 혹은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싱어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싱어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 즉 해외 원조의 행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하는,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싱어의 주장을 생활과 윤리나 윤리화 사상 시간에 이해했다면 사실 제시문 나는 굉장히 수월한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어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에 등장한 로저를 비판하는 것도
역시나 수월하게 답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원조에 대한 또 다른 사상가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자면은 존 롤스라는 사상가와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상가는 싱어와 조금 다른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 롤스 같은 경우는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게 원조의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문화적으로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상가이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상가는 자유지상주의자로서 개개인들이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은 자선일 뿐이고 이걸 도덕적인 의무로 강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싱어랑 굉장히 상반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상가들의 내용을 꼭 기억해야지만 문항에 대한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배경 지식이 있다면 이따가 문항 2번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문항이는 가와 나를 활용해서 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항인데요. 이때 싱어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롤즈나 노직에 대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싱어와 상반되는 견해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터 싱어가 해외 원조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어는 자기 책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우리가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된다. 즉,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 극단적인 빈곤, 즉 절대 빈곤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전제,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다소의 극단적인 빈곤이 있다라는 사실 전제겠죠. 그러므로 결론, 우리는 다소의 극단적인 빈곤을 마땅히 막아야만 한다. 싱어의 입장에서 대시문 가에 나오는 그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여인은 다소의 극단적인 빈곤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마땅히 구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즉 해외 원조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높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싱어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느냐, 싱어는 우리의 이익 관심을 한없이 희생하면서 해외 원조를 실천하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싱어가 이야기하는 해외 원조는 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임으로써 그 지출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원조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돗물을 먹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생수를 구매하는 행위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에 해당됩니다. 이런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여서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생수를 사지 않은 돈을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거겠죠. 이처럼 싱어가 이야기하는 해외 원조 실천의 의무는 너무 높은 도덕적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싱어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 제시문 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다는 한국일보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리아의 경험 탓인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아프간전 종료와 동시에 난민 유입 걱정부터 했다. 특히 유럽 내에선 일명 외로운 늑대가 IS에 가담해 자행한 테러,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아프간 난민 유입에 반대 여론이 커졌다. 이렇게 되자 각국 정부도 특별 기여자 명분으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에서는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의 동쪽 국경선인 폴란드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 넘어오는 난민을 막기 위해 장벽 설치까지 나섰다. 미국도 난민 수용 규모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본토가 아닌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일시적으로 난민을 수용한다는 계획만을 밝혔다. 아프간 난민이 이미 대거 유입된 파키스탄이나 이란 등 인접 국가도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은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비슷한 처지인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간인들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일시적으로만 난민들을
일시적으로만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도 난민 이송을 위한 영공 사용만을 허용했을 뿐 자국 영토 내의 난민 수용에는 역시나 선을 그었다. 시리아 난민 위기 당시 유럽의 지원금을 받아 난민을 자국에 정착시킨 터키도 이번에는 미리 발을 뺐다. 우리는 유럽의 이주 창구가 아니다 라고 반발하면서 이란과의 국경에 장벽마저 건설했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면 이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세계 각국이 난민 수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된 사실입니다. 자, 이런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문항 2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문항 2는 아까 살펴봤던 그 로저와 메이츠의 대화, 제시문 가, 그 다음에 피터 싱어가 주장한 해외 원조의 의무, 제시문 나,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활용해서 다에 나타난 문제, 이렇게 국제사회 속에서 난민국가에 대한 국가별 소극적 대응과 부정적 여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 대개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우선 제시문가에서 로저라는 인물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피터 싱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즉, 이 국가별 소극적 대응과 부정적 여론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내용을 답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제시문 가에 등장한 메이츠라는 인물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기반해서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이야기했던 피터 싱어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다에 나타난 문제는 난민 수용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국가들의 대응에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구성했을까요? 우리 한번 이제 답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영상 강의에서 정확하게 그 문항을 해설하진 않을 거고요. 대략적인 답변의 방향성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나의 입장에서 가의 인물 로저에 대해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경우에는 피터 싱어이기 때문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혹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쾌락과 고통에 기반한 윤리관, 그 다음에 원조의 보편적 의무, 이러한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갓속 로저의 말과 태도를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로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제시문을 통해서 비판하는 답변을 구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는 가와 나를 활용해서 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제에는 정확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냈고 본인의 견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펼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에 나타난 문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이 국가들의 태도였었죠. 이런 국가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옹호하는 쪽이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시문 갓속 로저라는 인물을 옹호하고 제시문 나속 피터 싱어의 입장을 비판하는 쪽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습니다. 혹은 제시문 가에 나오는 메이츠라는 인물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피터 싱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 난민 수용에 찬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자신의 견해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꼭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중도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중용적인 답변을 구성하는 것도 논리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혹은 창의력을 드러내서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한 답변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지 말고 정말 본인의 평소 견해를 활용해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이지 246쪽부터 247쪽까지 나오는 모의 면접 예상 문항에 대한 출제 의도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여러분의 수시 합격과 대박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